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은 그렇게 하고 끝나게 돼요. 끝나게 되고 내 가족이 왔고 이제 아내가 현지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끝나서 집에 오면 가족들하고는 거의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고 뭐 가정부와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직원들 하고만 이제 인도네시아를 쓰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몇 시간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주 언어는 역시 한국어예요. 주 언어는 한국어고 주 언어를 한국어로 쓴 상태에서 제2 외국어로 이제 두 번째 언어로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상황이 된 거죠. 뭐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사람을 계속 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인도네시아어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보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가 들어서 제 이제 영어를 쓰지 않는 국가로 와서 언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는 현지인하고 결혼하신 분들, 특히 이제 가능하면 조금 더 젊은 시절에 뭐 20대 때 혹은 30 전후에 현지인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인도네시아로만 쭉 이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온 똑같은 시간을 인도네시아인 배우자하고 보냈다면 당연히 지금 제가 훨씬 잘하겠죠.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인 배우자를 만나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고 순수하게 이민 1세대로서 한국인 배우자를 갖고 있으며 아이들도 한국어나 영어를 쓰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인도네시아를 잘할 수 있는가. 물론 저는 뭐 지금 서류도 다 읽고 기본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모르는 건 다시 물어보면 되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 단어를 돌려서 말하면 되거든요. 쉬운 단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현지화가 다 된 상태에서 언어만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답답함 없이 뭐 변호사인 직원, 건축사인 직원들, 그다음 회계하는 직원, 뭐 집에서 일하는 직원, 밖에서 나가서 부딪히면서 제가 고객 일을 하면서 만나서 만나는 뭐 농부들, 뭐 똑같은 상대방이 변호사인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너무 발리어를 많이 쓰는 분들을 만났을 때 좀 어렵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제가 여기서 5년을 더 산다고 해서 언어 능력이 현저히 좋아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비영어권의 이민 1세대로서 30대 중후반, 40대 이후에 이민을 갔을 때 언어적인 성장은 학교를 다니거나 진짜 진지하게 배우는 시기가 끝나는 순간 성장은 멈추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적응이 되고 조금씩 하면서 미미하게 늘어는 가지만 거기서 기본적인 성장은 끝났다고 봐요. 기본적인 성장. 그걸 토대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저같이 이민 1세대로 갔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언어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나 말레이시아어를 공부하지 않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가서 1년 정도, 사실 1년이지만 말이 1년이지 학교 다닌 기간은 한 6, 7개월 정도거든요. 그 6, 7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고 숙제 나오면 숙제하고 그리고는 이제 현지인들하고의 생활을 꾸준히 하는 정도로도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한 부분에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뭐 한계가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용어를 잘 모르죠.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제가 중국어 할 때보다 좀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이를 제외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걸 제외하고 저는 이제 한어 병기하고 한자 교육을 의무로 받던 시대에 태어나서 중국에 갔을 때 한자는 물론 어렵죠. 걔네들은 또 간체자 쓰고 저는 이제 번체자에 가까운 이제 한자를 배웠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쉬웠어요. 한자가.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 한국어에서의 한자어의 발음과 중국어의 발음의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캐치해내고 나서는 한국어에 엄청나게 많은 한자어가 있잖아요. 그 한자어를 그냥 그 발음만 찾아내면 쉬운 거예요. 용법도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어 뉴스를 보면 뭐 CCTV 아나운서하고 뉴스 아나운서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 외교부 대변인 발음이 그렇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 사람 발음을 들으면 막 외교부에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대변인들이 하는 말이 약간 정치적인 얘기, 외교적인 얘기, 국제 정세에 관한 얘기. 근데 그게 들리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 단어를 아니까 한국어로. 들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바로 와요. 그런데 당연히 쓰는 게 제일 어렵고 읽는 게 그 다음이고 이제 듣고 말하기는 그만큼 빨리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어학연수를 가본 적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어를 계속 들었고 대학교에서도 계속 듣고 뭐 미드도 보고 영주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노출이 그만큼 되고 했던 거죠. 중국어 그 한자어 자체에 저는 초등학교 때 신문을 보면서부터 이미 벌써 거기에 노출이 이제 한참 된 상태에서 단어들이 쉬운 거예요. 단어 자체는. 저희 집은 신문을 4개를 봤거든요. 조간 3개, 그 다음에 석간 하나.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맨날 신문만 봤어요. 할 일 없을 때는. 그 아버지가 보시니까 아버지께서 보신 거를 나와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그냥 이제 마루에 앉아갖고 그냥 신문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중국어의 그런 부분은 되게 쉬웠는데 인도네시아어는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왜 인도네시아어는 제가 노출돼 본 적이 없으니까. 다만 인도네시아어가 쉬웠던 것은 알파벳을 쓴다는 거잖아요. A, B, C, D 요걸 그대로 써주니까 발음은 뭐 아베제대로 달라도 A, B, C, D를 그대로 쓰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본어를 배우면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써야 되잖아요.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편한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영어는 어학연수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완전 국내에서만 그냥 이렇게 했었고 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토플을 본 적도 없고요. 영어 공부라는 걸 딱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학원만 제가 발리 오기 전에 한 7, 8개월 정도 회화학원을 다녔었고 대학교 때도 영어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영어를 좀 썼죠. 중국에서 영어를 좀 많이 썼었고 중국어랑 같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사개국어를 하는데 이제 한국어 하는 거고 영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 중국어를 하죠. 그리고 일본어는 제가 쓰고 읽을 줄만 알아요. 그 중에서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당연히 한국어예요. 한국어고 영어는 지금 듣는 거나 읽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말은 잘 안 나오죠. 왜? 안 쓰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어만 쓰고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하고 인도네시아어만 쓰고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를 안 쓴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고 가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는 지금 전혀 중요한 언어도 아니고 제가 25살, 6살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난 이래 저한테 영어가 중요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저냥 하는 편인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양, 제가 써왔던 양, 제가 처했던 환경에 비하면 영어도 그런 대로 하는 편이고 중국어는 지금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딱 하는 순간 말이 막 안에서 막 꼬여서 나와요. 영어랑 이제 인도네시아어랑 그래서 막 중국어 말하다가 접속사 뭐 얘기할 때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중국어로 뭐 랑호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이게 커무디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스틀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막 중간에 짬뿌가 돼가지고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지금 어떨 때 편하냐면 영화를 보는데 영어로 된 영화를 봐요. 근데 자막이 중국어가 나오면 전 이해가 더 쉽죠. 똑같은 케이스로 굉장히 속도가 빠른 영어가 진행이 되는, 영어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대사들이 많은 영화를 볼 때 밑에 인도네시아어 자막이 나오면 도움이 돼요. 저는 지금 그런 상태죠. 인도네시아어 영화를 볼 때 거꾸로 영어나 중국어 자막이 나오면 저한테 도움이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언어는 많이 노출이 돼봤고 언어에 관심도 있어서 영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인도네시아어를 하든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그런 거에 어려움이나 특별히 공포나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전공하지 않은 사람 치고는 조금 나은 편인 거고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글씨 쓰는 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자 이런 것들, 철자가 아니죠. 글씨 자체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편하죠. 그래서 이민을 만약에 영어권이 아닌 국가로, 내가 3번도 써보지 않은 나라로 이민을 가실 분들이나 이민을 가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다만 한계는 존재할 것이고 처음에 학교를 다니거나 했을 때 어떤 정규 과정에서 잘 배우는 것, 그게 현지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가족관계로 얽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직원들 정도 쓰는 것 수준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소하는 이민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